128. 기출 지문이 있죠? 기출 지문이요? 158이요. 해제권 안 했죠? 해제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딱 보면 알겠지만 해제는 좀 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일단 뭐냐면 조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문 정리를 좀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128쪽에 보면요. 계약의 해제권 이렇게 되어 있나요? 12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약의 해제는 보면 우리가 이제 무슨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하고 법정해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법정해제를 보면 법정에는 뭐가 있었냐?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은 뭐가 있냐? 첫 번째요. 첫 번째가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럼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만개하면 안 되고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행지체라는 것은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데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말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행거절,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가 된 경우 이런 말이죠. 철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행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거절하고 이행거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이하게 우리는 사정변경칙 시험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기행위요. 정기행위하고 그 다음에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계약금 계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최고 불효특약이라고 있어요. 최고 불효특약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거 말고도 불완전 이행이죠.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불완전 이행이죠.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있으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럼 여기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죠. 상당한 기간.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했는데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일이다. 그럼 5일을 정해서 최고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5일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이틀만 줬다. 그러면 그것도 최고로서 효력이겠죠. 대신요. 며칠 더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한다. 3일이 더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하고, 당장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장.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겠죠. 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래도 며칠 있다가 해제권이 발생하냐? 5일 있다가 해제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해제는 최고를요. 기간을 정하든 짧게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이 이제 뭐가 되냐? 과다최고 있죠? 과다최고 또는 과대최고. 과다 또는 과대최고. 이거는 최고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계약을 말 수 없냐?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죠? 이 해제권은 뭐냐?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냐? 일방적 의사표시이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이고요. 여기서 일방적이라고 해서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판례는 뭐냐면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하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죠. 여기서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계약금 계약이세요.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수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탁을 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니까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즉 갑이 을에게요. 최고하죠. 당신 해제할래 말래 최고를 했죠. 최고를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돼요?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하게 돼요. 왜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제권이죠. 여기서 이제 또 뭐라냐?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래서 해제의 의사 표시요. 이렇게 해제의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이요. 매도인이 수인이고 A하고 B가 있잖아요. 매수인이 수인이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해제권 행사가 있고요. 해제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전원이
누구한테? 전원한테 행사하는 것이고요. 해제권의 소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전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왜요? 왜냐하면 전원이 해제가 됐는데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전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제 의사 표시하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여기 을한테 3월 1일 등기라고 등기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 여기요. 그래서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3월 1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고 을은 소유자일 텐데 해제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등기는 3월 1일이니까 이 등기도 결국 무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가 무효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하죠. 이게 바로 뭐냐? 187조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복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누가 말소를 하는 것이냐?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 갑이 말소를 하죠? 갑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해 제거요. 여기서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냐? 물권이죠.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물권이니까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을 앞에 등기돼 을의 등기가 무효가 돼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을은 이제부터 무슨 점유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제3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때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하죠. 언제야? 4월 1일이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를 하죠. 6월 1일이요. 그러면 해제가 있기 전에는 선이고 악이거를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가 되는데요.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만 보호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 을한테요. 3월 1일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소유자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을 뭐한다? 해제를 하죠. 해제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를 하죠. 이렇게 말소 언제요? 6월 1일 날 이렇게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3월 1일인데요.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된 게 여기죠. 여기 3월 15일이요. 3월 15일 날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이때의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요. 또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여기죠. 해제하고 말소 등기요. 그래서 언제죠? 4월 1일하고 6월 1일이니까 여기가 5월 1일이죠. 5월 1일 날 정은요. 누구일 때? 선이일 때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병이라고 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고 여기도 등기나 또는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여기도 완전한 등기나 소유자, 여기도 완전한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플러스가 됐을 때 뭐란다?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미등기다. 그럼 미등기죠. 미등기가 뭐다? 이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이요. 그럼 여기 병이죠.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양수인이다. 양수인 또는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압류했다. 그래서 압류 등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압류다. 가압류 등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건 제3자로서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가 채권이다. 미등기다. 그럼 절대로 보호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죠. 제3자가 여기서 또 뭐를 하냐면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원상회복 의무요. 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원상회복은요. 전부를 반환하고 따라서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어 취소할 수가 있죠. 왜요?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원상 회복의 경우는 받은 것이 금전이다. 그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거든요. 이때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 이자는 지연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이것을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원상회복의 경우는 뭐냐? 이것은 계약을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하냐? 법에는요,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판례는 뭐냐?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상회복 의무와 플러스 손해배상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한 곳을 보면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상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손해배상이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원시에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니까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하고, 판례는 무슨 이익 배상을?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요, 해제 효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해제는 또 뭐가냐? 저거 맨 앞에 보면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거절, 이행불능 이렇게 돼 있죠? 먼저요, 여기서 이행불능하고요, 이행거절하고 이 두 가지를 봐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딱 네 가지다. 첫 번째는 뭐다? 언제 전이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두 번째요, 체고한다 안 한다? 체고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해제한다고 하는 뭐를 한다? 해제의 의사는 표시하고. 네 번째요, 자신의 채무 제공을 한다 안 한다? 자신의 채무 제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것을 이행거절,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냐면 정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정기행위는 딱 두 마디를 알아 그랬죠. 하나는 뭐다? 계약의 성질. 여기서 계약의 성질은 뭐를 얘기해? 약혼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민을 간 친구한테 뭐라는 거? 꽃을 선물하는 거. 그러니까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정기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행불능, 정기행위 이렇게 했고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뭐냐면 사정변경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정변경이요. 이 사정변경요, 해지와 해제가 있죠. 해지하고 해제가 있는데요. 해지는요, 확정채무에 대해서 해지가 안 되고요. 불확정채무, 계속적 채무의 해지가 되는 것이고, 해제는요, 원칙은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IMF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 예견을 했다 못했다? 예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 사정의 변경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이다, 책임이 없어야 된다, 책임이 없어야 되고, 이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뭐 해봐야 돼? 신의치게 어떻게 해야 돼? 반해야 되고, 이때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이다? 그것은 객관적 사정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 세 가지만 알면 되죠.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정에서 채공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만다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해제권이 발생을 했어도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이행을 하게 되면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행 지체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처리한 경우는 체고를 하고 해제를 해야 되지만, 밑에 2번에요.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 그 다음에 최고 불효투약, 약정해제권, 사정변경의 원칙, 정경이 있죠. 이것은 최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544조로 한번 봐보세요. 128페이지 544조 이행지처 해제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이때 상당히는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채고도 유효하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냐? 이행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요 132번요.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는요. 맨 끝에 부수적 채무 줄 것이고 거기는 해제권을 발생하지 않죠. 이때 부수적 채무에다 써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협력 의무라고 쓰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협력 의무 있죠. 그래서 협력 의무의 불행은 해제권을 발생하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써요. 동시이행 항변권 X요. 동시이행 항변권도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 자, 그럼 133은요. 133은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이 채무 불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134는요.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해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계약 해제 줄거 봐요. 계약 해제 그 민법의 규정 줄거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랬어요. 543조 이하의 규정. 543조 이하의 규정. 이것은 해제권은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 543조 이하의 규정. 그것은 뭐냐?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해제계약이죠. 해제계약 줄거요. 거기 해제계약이다 뭐라 쓰냐? 합의해제, 합의해제. 이것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계약이니까 여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35는요.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6 합의해제, 합의 동그라미요. 합의는요. 두 번째 줄 끝에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136, 137, 138이 중요해요. 합의해제에서는. 그러니까 137이 뭐냐? 합의해제죠. 합의해제의 경우는 맨 끝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모든 해제권은요. 제3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8은요. 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죠. 반환할 금전에 죽을 거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이거 보면 몇 조로 가냐? 거기다가 548조 2항이라고 얘기해요. 548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여러분요, 최근에 문제들이 지문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합의해제가 이렇게 지문으로만 이렇게 뜨고 있지 단일 문제로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약정해제죠. 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이 있다. 맞죠? 약정해제는 약정 동그라미요. 약정이라는 것은 채불X, 채무 불행 X요. 약정이라는 것은 채무 불행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41은요.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일방의 채무 불행이 있는 거예요. 채무 불행.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42 중도금 지급하죠.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중도금을 지급 줄거 봐요. 거기다 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 X.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되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말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143은요.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하죠. 약정 해제죠. 그럼 약정 해제 봐봐요. 우리가 정기행위라든가 채고 불효특위라든가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과 마찬가지로 약정 해제 경우는 채고하고 해제한다. 바로 해제한다. 바로 해제하죠. 채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약정 해제권은요. 자, 그 다음에 이행지체를 봐봐요. 이행지체는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의 자금 부족에 의해서 대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줄거 봐. 거기요.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돈이죠. 돈, 자금. 돈은요. 이행불능이라는 것이 없어. 돈은 언제나 이행지체예요. 돈은 언제나
이행지체. 돈은 이행불능이라는 것이 없어. 그래, 이행지체니까 뭘 해야 돼? 최고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45번도 마찬가지죠. 대금 지급을 지체 이행지체죠. 뭐하고? 최고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146은요. 상대방이 그 채무를 먼저 않는다.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행지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뭐한 후 최고한 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44부터 146까지가 같은 의미가 뭐예요? 지체라는 말이죠. 지체. 그럴 때는 뭘 한다?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44는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 거기까지를 가로 묶으면 뭐라냐?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거절. 그럴 때는 뭐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옆에 보면 뭐라 놨죠? 이행의 제공이나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이 말이 중요하죠? 이행에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이행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147을 보면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이요.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소유권 이전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행 거절이죠. 뭐 없이? 최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다 써 플러스 이행기 전이라도 뭐 없이요? 이행 제공 없이 해제. 이행 제공 없이 해제. 이렇게. 그러면 148번이라고 나왔나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 적법하게 철회를 했다. 적법하게 철회. 그러면 다시 어떻게 원상태로 돌아가죠? 먼 후에 최고한 후에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죠.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자, 545번은요. 정기행이죠. 정기행은 계약의 성립, 거기 좋은 거 봐. 성질, 계약의 성질. 그걸 절대적 정기행인데 결혼식 애복 같은 것이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요. 이런 말 있죠. 그럼 맨 끝에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기행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냐?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거든. 자요. 149는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뭐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다음 150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뭐라 하죠? 성질상이죠. 계약의 성질이다 이 말이잖아요. 성질상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걸 뭐란다? 이퀄 계약의 성질 이퀄 정기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약의 성질 이퀄 정기행위.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그런데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그래서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150은요. 꽃가게 주인의 과실로 화원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배달되지 못했다. 결혼식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정기행위죠. 정기행위.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의 의사 표시.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자, 546은요. 이행불능과 해제라고 되어 있죠. 책임 있는 사유, 누구요? 채무자 줄 것이고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이행의 불능.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행지체, 두 번째는 뭐 이행불능, 지금 여기 이행불능, 또 하나는 뭐 이행거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채무불이행은 어떤 것이다? 이행불능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150일은요. 채무자의 무슨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다. 이렇게 됐죠? 채무의 이행이 불능.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153. 매도인의 과실이네. 이걸 중요하죠? 매도인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이걸 알아야 되죠? 매도인은 채무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금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지.
만약에 채권자가 잘못이면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부담. 말이 다르죠? 지금요,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알겠죠? 매도인의 과실로 별장이 소실, 거기를 줄고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별장이 소실됐다는 것은 불에 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없이? 채고 없이 해제. 154, 매도인의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잘못했죠.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행불능이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니까. 155는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의 실행 줄 것이고 바로 앞에 소유권에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줄 것이고 그것을 말한다? 몇 조예요? 576조 담보책이라서 576조 담보책 저당권이죠. 여러분 저당권 행사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뭐 없이? 채고 없이. 선악 불문하고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 밑에 보면 채고 없이라고 되어 있죠? 또 그 밑에다가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47조는요 1항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그럼 쌍방이 여러 명 어떻게 하는 거죠?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 전원에. 그래서 여러 명이죠. 해제나 해지는 전원 동그라미 또는 전원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하죠. 2항은요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 1인 동그라미 1인에 대해서 소멸, 1인이 소멸하죠.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뭘 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1인에 대해서 소멸하죠. 그러면 다른 당사자도 뭐 한다? 소멸하죠. 자, 156번은요. 매수인이 소인인 때,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하죠. 매수인 중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하죠. 그러면 다른 매수인도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1인 동그라미, 포기 동그라미 모두가 해제되죠. 157은 일방이나 쌍방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해지나 해지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누구한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이러면 해제권은 뭐냐? 해제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111조 제1항에 의해서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해제는 도달하면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게 해서 해제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못해요. 알겠죠? 해제는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죠. 해제는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행위예요? 불요식 행위죠. 불요식. 그래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160은요. 해제죠. 해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마지 못한다? 붙이지 못한다. 원칙이다 말 원칙적으로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인정했다 이 말이지. 예외적으로. 여기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알겠죠? 자, 161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뭐한 후? 해제한 후 해제했다.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 줄 것이고 187조 법률의 규정 이 말이죠. 187조 법률의 규정. 그래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여기 봐봐요. 이거죠?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내는 등기는 무효가 돼요. 소배서 무효니까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거기다서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 이렇게. 자, 162번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계약이 해제가 되죠.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동그라미 등기 없이 말이죠. 당연히 복귀한다. 그 다음에 163번은요. 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자, 여기 148은요. 148을 보면 548이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뭐하죠? 해제하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럼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이때 원상회복은 뭐를 불문하고 줄고 선악불문 무슨 반환? 전부 반환.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옆에 줄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거기 줄 것이고 거기다 써 합의 해제에도 적용, 합의 해제에도 적용돼. 이것은 합의 해제도 적용이 돼. 합의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해제 계약이요. 그 해제 계약에도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은요.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줄과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날 아니에요. 이자를 가산한 이자 동그라미. 이득 이자는 두 번째 줄 지연 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그렇게 좀 되어 있죠. 자, 164는요. 토지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인도받은 토지를 뭘 해야 돼? 반환해야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가 해제 동그라미하고 소급무효예요. 소급무효 몇 줄 긋고 선악 불문하고 원상회복. 선악 불문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해.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받은 것을 전부 다 뭘 한다? 반환해야 된다. 165.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원금, 그 다음에 이자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왜요? 전부 반환이니까. 그 다음 166.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뭐를 분분하고 선악을 분분하고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니까 해제 후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548조 제1항 단서 봐봐. 제1항 1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대선 그 다음을 뭐라 한다? 단서 규정이라고 그래. 1항 단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 어떤 제3자다? 여기 제3자가 봐봐. 이때 제3자는요. 해제가 있기 전까지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해제 후 말소되게 누구만? 선이만. 이거 지금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의 제3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제3자가 선인 경우 그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면은요. 해제로서 대응하지 못한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줄고 있은 후 말소 등기 전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 등기 전 그럼 누구만 얘기해? 선이 169도 마찬가지죠. 해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있기 전 해제 사실을 줄고 모르는 제3자 모르는 그럼 누구다? 선의 제3자가 저당권 취득하죠. 그러면 그 제3자 즉 저당권자에 대해서 해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해제는 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이 말은 해제를 해도 제3자는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170은요. 해제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가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에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 그다음 171은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혀가 되어 있죠? 다른 말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 그래서 선인 경우에 하나요? 해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해제가 있어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봐, 여기. 제3자에 해당하는 걸 딱 보려면 항상 완전한 권리란 말이죠.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가 을 앞으로 등기나 소유권이 있고, 알겠죠? 제3자는 뭐가 돼야 돼?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을이요, 미등기거나 을이 만약에 채권이다. 미등기나 채권이다. 그럼 제3자가 아무리 등기도 안 되고, 아무리 을이 등기되어 있어도 여기 제3자가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완전해야 돼, 완전. 소유권 등기, 대항력 등기. 알겠죠?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매수인 을하게 봐. 을은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병만 이제 등기 있으면 되죠? 근데 병이 뭐예요? 전세권, 이 사람과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란 자. 등기죠?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죠? 그런데 바로 그 채권자에 대해서 뭘 했다? 그럼 뭐죠? 받은 매수의 채권자가 뭘 해서 가압류도 등기예요. 압류는 등기죠? 앞에도 등기, 뒤에도 등기. 그러니까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174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등기. 격려받은 매수인 을이죠? 저당권 등기, 병도 등기죠? 그래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5는요.
매매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줄과 이전 등기 그것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채무자한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가압류했어. 가압류도 등기라고 그랬죠?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등기니까 되잖아요. 알겠죠? 그다음 176은 아닌 것은 계약상 뭐를 양수했다? 채권을 양수. 바로 밑에 채권을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채권을 압류, 채권을 전부 채권자. 178은요. 매수 임대 권한을 부여한 매수인 줄거 봐. 앞에서부터 줄거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그럼 여기까지 줄거어요? 지금 이 매수인은 등기가 돼 있다는 거 안 돼 있다는 거? 이 사람 지금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이런 봐봐. 지금 봐봐. 집을 샀죠? 가반 때 내가 집을 샀죠? 내가 매수인이죠? 그럼 내가 집을 샀으면 내가 등기가 돼 있다고 해봐. 그럼 내가 이 집을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담보를 잡든 팔아먹든 그건 내 알아서 해야지. 전세만 임대만 줄 수 있는 권한만 줬다는 거잖아요. 매수인한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매매득임이 5억인데 아직 이 매수인이 잔금 1억을 못 준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일단 매수인한테 집을 주면서 뭐라 하냐? 너 이 집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줘가지고 그 월세에서 뭐가 나오죠? 보증금이 나오죠? 그럼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만 내가 그때 등기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임대 권한만 줬다는 말의 뜻은 뭐다? 아직 매수인은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꼴 미등기 이 말이에요. 미등기. 알겠죠? 을은 무조건 미등기죠? 그러나 절대로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봐봐. 그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후 또 이 사람 뭘 하지 않았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79는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매수인 그러면 소유자죠? 여기는 등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런데 증여를 받았는데 아직 이 사람 뭘 하지 않았어? 등기를 마치지 않았네. 거기를 주고 가야 되겠죠?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80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법률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격려받든지 병이 등기를 격려받아야 되는데 둘 중 한 사람이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죠? 그러면 제3자로서 보호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맨 끝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시험에 지금 많이 나왔죠? 제3자가. 자, 다음 181번은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81은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매수했죠?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지금 뭐를 매수했어 이 사람? 건물 동감하고 뭐를 지금 해제했어? 토지가 해제됐잖아요. 토지가 해제됐으면 토지를 가지고 등기했냐는 말이야지. 건물을 등기 엄마 하겠어. 봐봐. 이반 아니에요.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을한테 팔았어. 그래서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이 건물을 병이 샀어. 병이. 그런데 이 토지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하고 이 건물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야 제3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83은요.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뭐가 양도했다? 채권. 알겠죠? 채권 양도는 계약이 됐죠? 양수에는 제3자도 아니다.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류, 제3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럼 딱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제3자가 아닌 경우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 딱 기준을 잡으면 되죠. 완전한 권리다. 이것만 딱 잡으면 돼. 기준이.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완전한 권리가 아니다. 등기가 없든지 병이 등기가 없든지 둘 중 하나가 아웃이면 무조건 아웃이다. 그러니까 채권은 물권이 아니죠?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류, 채권을 양수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알겠죠? 자, 549조. 원래 이제 동시행 합력권은요. 원상회복. 아까 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뭐냐면 법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는 뭐라 하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동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판례는. 여기 지금 뭐라 하죠? 원상회복은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자, 184.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그다 써 밑에 써 판례는 손해배상 의무까지 동시이행으로 본다. 손해배상 의무까지 동시이행으로 본다. 이렇게. 손해배상 의무까지. 됐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라고 돼 있나요? 계약의 해지라고 돼 있어요? 자, 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는다. 맞아요? 장래에 대해서. 해지는 장래죠? 계약 해제는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소급이라고 그래요. 소급. 자, 그럼 써. 186에다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죠? 186 옆에다 써. 뭐라고 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86 옆에다가요. 이렇게 청산의무라고 해가지고요. 청산의무. 그래서 이행은 뭐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이행을 청구. 기이행, 이미 한 거죠? 기이행은요, 그것은 이행한다, 안 한다? 이행을 할 필요가 뭐죠? 기이행에서 뭘 한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 청구가 안 돼. 알죠? 기이행에서는. 그런데요,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를 해. 그럼 원상회복 의무는 뭐죠? 원상회복 의무는 처음부터 소구해서 무효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니까 아직 미이행한 거 있죠? 아직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기이행 이미 준 것 있죠? 이미 준 것은 원상회복음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186번, 186, 여기가 187이다 이 말이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해지로 인한 청산. 그래 우리가 장래를 향해서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무효는 봐봐. 우리가 이제 그 월세 사는 사람이요, 사람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월세를 3월달하고 2월달하고 3월달 안 주니까요. 6월달에 너 나가라고 그랬어. 나가라면 어때요? 임차인은 6월 1일부터 나가는 거죠. 그럼 6월 1일 이전에는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러니까 갑은요, 월세 받은 것은 자기가 갖고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월세 못 받은 것은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걸 얘기해. 이미 받은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이 갖는다 이 말이고. 이미 아직 이행하지 않은 거 있죠? 월세 2번 연체된 거 있죠? 갑은 걸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551조는요.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8번요. 해제한 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9는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를 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해제를 하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이런 방법 위에 뭐라 놨어?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의 뜻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190은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계약 해제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계약을 해제하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191은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그러면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 거기를 주고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 그래서 판례, 이렇게 판례. 그게 바로 판례가 그렇다 이 말이죠. 552조는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check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을 뭐가 된다? 소멸. 553조는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뭐 한다? 훼손한다. 훼손 동그라미. 훼손, 목적물을 현재 훼손 거기까지 줄고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현재 훼손하거나 가공이나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하면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왜요? 봐봐. 내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원래 물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물건이 딱딱 붙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물건을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내가 해제권자인데 원래 물건이 이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너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말이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멸실시키거나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가공이나 변조를 시키면 그 사람한테는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192번을 보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되죠. 해제.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 취소할 수 있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어디랑 123페이지 안 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123 했어요. 한번 봐봐. 123페이지 안 했죠. 그렇죠. 아니 여기 찾아보니까 안 했네. 그리고 나머지 뒤는 다 했죠. 담보책임은 우리가 원래 지금 아직 안 배웠잖아요. 담보책임 뒤에 143페이지 했나요? 143. 여기 103부터 한매 여기 교환 안 했어요?